친구랑 대판 싸웠는데 맛있는 김치찜 하나로 화해했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한 명이 크게 삐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같이 갔던 친구 한 명이 마트에서 산 김치로 김치찜을 해줬고 그걸 먹으면서 결국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흔히 김치 요리들은 김치 맛이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트 김치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때 먹었던 김치찜의 레시피에 제가 이후로도 수없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생긴 인생 김치찌개 레시피가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김치를 써도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점 셰프 준입니다. 저는 좀 자작한 김치찌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방법대로 하면 물량에 따라서 국물이 좀 더 많으면 김치찌개, 좀 더 자작하게 하면 김치찜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입니다. 김치, 돼지고기, 파, 마늘, 고춧가루, 고추, 참치 액젓, 미원, 간장, 식초나 핫소스, 그리고 설탕이나 알룰로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김치찌개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김치입니다. 너무 익으면 시고 덜 익으면 우리가 원하는 김치찌개 특유의 산미가 부족해지죠. 특히 사 먹는 김치는 그때그때 컨디션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김치 상태에 맞춰서 부족한 맛을 채워주면 되지 않을까? 결국 제가 찾은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일단 맛있게 끓여놓고 마지막에 김치 상태를 보고 부족한 쪽을 채워주는 겁니다. 네,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많은 부위로 골라주세요. 저는 집 앞 정육점에서 이렇게 찌개용으로 삼겹살이나 앞다리살 같은 짜투리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해 주셔서 자주 이용하는데요. 아주 만족 중입니다. 만약 기름기가 거의 없는 부위를 사용하신다면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셔도 좋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찌개 국물의 그 묵직하고 깊은 맛이 기름에서 나오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김치찌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국물류에도 동일합니다. 파랑, 고추, 마늘도 같이 손질해줍니다. 저는 오늘 저녁도 먹고 내일 점심 도시락까지 만들 예정이라 재료를 조금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도시락으로 쓸 재료는 조금 덜어놓고 나머지로 김치찌개를 끓여줄 겁니다.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기름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저는 김치찌개 할 때 고기는 한 면만 굽는 편인데요. 한쪽 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마이야르로 감칠맛은 잡고 반대쪽 면으로는 국물이 잘 스며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검증된 방법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 한 스푼을 팬 바닥에 살짝 태우듯 넣어주세요. 지금 하는 과정은 다 감칠맛을 조금씩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김치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저는 김치찌개 만들 때마다 2단계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 그냥 지금 먹어도 맛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2단계에서 빼서 먹으면 김치볶음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물을 많이 잡으면 김치찌개로 가는 거고 물을 적게 잡으면 자작하게 김치찜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부재료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같은 줄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기가 완전히 익기 전에 물을 넣어주세요. 쌀뜨물이나 사골국물 같은 걸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기름기가 있는 돼지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생수로 끓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넣고 참치 액젓 반 스푼, 미원 반 스푼, 대파 3분의 2 정도를 넣어줍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는 강불로 가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주세요. 저는 2단계에서 간을 완전히 맞추지는 않습니다. 중불로 7분에서 10분 정도 몽근하게 끓여야 돼지고기랑 김치 맛이 국물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김치도 결국에는 배추고 배추를 오래 끓였을 때 육수에 그 나오는 깊은 맛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간을 보는 편입니다. 10분 정도 끓였으면 이제부터가 오늘의 진짜 팁입니다. 먼저 한번 간을 보세요. 김치가 너무 시다? 그래서 국물이 시다? 그러면 설탕이나 알룰로스를 조금 넣어주세요. 신맛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단맛을 보충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때 꿀이나 물엿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단맛이어도 점도가 달라질 수 있고 꿀이나 물엿 특유의 향이 그 맛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김치가 아직 덜 익어서 신맛이 부족하다. 그러면 식초를 조금 넣어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덜 익은 김치를 사용하고 산미를 추가하는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맛의 편차를 잡기가 조금 더 쉽기도 하고 평소 반찬으로 먹던 김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식초를 조금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타바스코까지 살짝 추가해서 먹는데요. 이게 또 별미입니다. 처음 들으면 김치찌개에 타바스코 싶을 수도 있는데 많이 넣어서 타바스코 맛을 내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산미를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타바스코의 은은한 향이 나는 게 김치찌개랑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피자 먹고 남은 핫소스 있으시면 버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강래호 셰프님도 비슷하게 소개하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제 중불로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시고 마지막에 남은 대파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김치찌개는 보통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끓이면 첫날부터 맛이 꽉 차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김치가 너무 시든 덜 익었든 일단 맛을 보고 마지막에 부족한 쪽을 채워준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김치로도 실패 없이 끓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따로 빼둔 재료로 내일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둘게요. 저는 이렇게 저녁할 때 내일 먹을 것까지 같이 준비해 두는 걸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도시락이 준비돼 있으면 어제의 제가 오늘의 저를 조금 챙겨준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번 라면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한 명이었던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다음에는 딱 하나만 더 개선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오늘 하루에서 좋았던 점이나 내일 하나쯤 바꿔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요리 기록에서 뵙겠습니다.